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매스의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발 변수입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소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국에 이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유럽 쪽에서는 이 무역 바주카포 카드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관세 전쟁이 앞으로 조금 더 길어질까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 그 그린란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이 지금 상당히 뭐 국력적으로든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자본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또 강한 것은 또 맞기 때문에 그린란드 전망이 좀 어려운 것은 좀 이제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약간 좀 이제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쉽게 이제 뭐 협상이 되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측이 얘기하는 이제 행정명령 자체가 글로벌적인 어떤 그 국제 질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유럽에게 관세를 2월 1일부터 10% 포인트를 더 얹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이랑 유럽이랑 이제 관세 15%로 똑같았었는데 유럽이 이제 관세가 좀 높아진다라는 측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6월부터는 이제 25%포인트로 높이겠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2월 1일까지 조기 항복해라 아니면은 6월 1일까지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협상이 길게 되더라도 이때까지는 데드라인을 지켜라라는 컨셉으로 협상을 계속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이슈는 아직 뭐 정보도 없고 일단 이제 유럽도 그린란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군사를 좀 이제 파견을 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에게 뭐 기회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유럽하고 유럽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 경쟁 구도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쪽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부 반도체 업종, ASMR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독일 자동차 업종들 이런 쪽군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관세를 이제 한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죠. 한국도 반도체 수출하고 자동차를 이제 수출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이제 그러니까 조금 자동차 쪽에 조금 수혜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결국 뭐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이 각국 수장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 만나게 될 테죠. 사태가 더 악화될지 아니면 진정될지 그리고 수혜는 또 어느 쪽에서 누리게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이 케빈 워시가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햇빛은 지고 뭐 워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케빈 햇빛이 상당히 좀 유리한 후보였는데 원래 그랬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햇빛은 너무 지금 일을 잘하니까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가 상대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인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햇빛보다는 조금 더 조금 매파적인 측면이 있다. 조금 이제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햇빛이 되면 그냥 완전 트럼프의 완전히 뭐 이제 뭐 대변인. 100% 추종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이제 금리가 트럼프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좀 과하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라고 하면 워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어찌됐건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의중을
반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금리 상승, 뭐 달러인덱스 상승이 기본적으로 뭐 워시가 급부상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기 때문에서요. 그래서 저는 뭐 해시시든 워시시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워시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와 어느 정도 그 합을 맞추고 입을 좀 맞추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워시가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어떤 큰 변동성이 일어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피로감 누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5,000선에 거의 다가서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천선이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예. 한국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48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말 11월, 12월 정도만 하더라도 410조 요 정도였는데 예.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것이죠. 결국은 반도체 투톱이 다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글로벌의 핵심적인 어떤 그 팩터입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제 네. 시장 분위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가 일단은 이제 작년에는 꾸준하게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 왜냐하면 이 저평가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 팩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떨어져야 빅테크라든지 고밸류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 측면에서 부각이 되는 반도체라든지 일부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한국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고 네. 실적 추정치의 어떤 상향 조정폭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AI 측면에서 수혜를 받는 국가라고 본다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만, 중국 이 정도거든요. 네. 해당 국가의 어떤 주가 측면 그리고 해당 국가의 주가 측면에서 이제 경기 측면으로 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국내 그 기업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꾸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개인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이를 반영하듯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개인들의 수급은 과거에는 이제 뭐 주가가 빠질 때 이를 네. 이제 물타기 한다라는 그런 용도로 개인들 수급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개인들이 어떤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지금하고 약간 개인들 수급의 공통점이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다,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개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비중이 너무 낮았다는 측면이 지금 계속해서 펜트업되게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라고 이제 단 한 가지를 이제 뽑자라고 본다면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환율이 예. 꾸준하게 이게 올라가고 있고 뭐 방어 총력전에도 계속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환율은 사실은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그 펀더멘털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환율이 지금 뭐 펀더멘털하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펀더멘털이든 경기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이제 체계가 좀 마련이 되어야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어떤 그 퀄리티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가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성장 측면에서는 뭐 한국이 조금 미국 대비해서 좀 밀린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이런 고공 행진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환율 자체가 지금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반도체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본재들도 다 수출재입니다. 자본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선, 기계, 원전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예. 해당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을 다시 재차 개선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환율 측면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매도인이지만 네. 펀더멘털로 타고 들어오는 실적을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재차 이제 조금 후행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 이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관세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에 슬슬 드라이브, 시동을 걸고 있는데 작년에 또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사실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TSMC와 엔비디아를 좀 겨냥하지 않았나. TSM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져라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해서 제조업의 어떤 기반을 우리가 갖고 싶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만을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이 좀 뭔가 이제 야금야금 이제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대만이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자원이 이제 TSMC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미국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측면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 TSMC만 키운다. 인텔을 키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국의 어떤 제조업에 이렇게 베팅을 하자. 왜냐하면 수입을 하고 이걸 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유대 관세가 나온다라는 컨셉이잖아요. 네. 미국을 통해서 다른 국가로 가게 되면 이게 관세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확대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지를 떠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에 상호 관세 얘기를 나왔을 때 제약이라든지 반도체는 추가적인 관세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은 다 미국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확대를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최애국 대우는 일단은 지금은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것을 약간 좀 거래적인 어떤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자국 우선주의 컨셉으로 계속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애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좀 변질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디램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뭐 애플 직원들이 판교에서 상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공급자 우위 시장이나 뭐 국내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고객들한테 떠넘기거나 뭐 반반으로 이제 자체 이제 원가로 이제 까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제 치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디램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빅테크들이 이제 가이던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확보를 하지 못하면 가이던스 자체도 또 이제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들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디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부각이 되는 한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가운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